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지킴이 닥터심 닥터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편 그 내부적인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아우 다행이네요. 이제 외부적인 반응이 그러니까요. 힘들게 찍고 있는데 직원들만 자꾸 보고 해서 조회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들 힘듦이 좀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이 기운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어린이 눈 건강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네네. 좀 초등학생들 그 일과표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과표. 아니요, 뭐 저희는 저희 애들 일과만 알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 아이들 세대만 하더라도 지금 한 10년, 20년 1, 20년은 아니고 한 10년. 10년입니다. 자, 네. 말씀해주세요. 네. 고등학생들의 초등학생들, 초딩들의 일과거든요. 네네.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와.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 반까지 숙제.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뭐 과장된 거 과장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 지역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이제 그 일과표는 서울 강남 지역에 그 초딩들의 일과 아침 7시에. 예. 근데 이제 다른 지역도 물론 이제 취침 시간은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크게 차이 나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10시 좀 넘으면 자거든요. 스포츠 하이라이트 끝나면은 그날 야구 하이라이트 끝나면은 지침합니다. 근데 야구가 조금 늦게 끝나면은 조금 늦게 자고. 네. 그래서 깨는 시간은 저절로 깨는데 보통 이제 6시 되면 깨면 일찍 자니까. 예전에 왜 어르신들 아, 요즘 저희 친구들 다 그렇습니다. 네. 다 일찍 자고 일찍. 아, 그렇죠. 이 일과표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들 학교나 우리 애들 키울 때하고 조금 더 많이 달라졌는 것 같아요. 진짜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좀- 저희 초등학교 때는 거의 놀았던 기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구슬치기 하고 겨울에 딱지치기 하고 그러니까 겨울 되면 항상 코를 찔찔 흘리면서 저는 뭐 시골에서 살아서 뭐 겨울에 연 날리고 뭐 썰매 만들고 썰매 타고 뭐 그렇게 놀았죠. 공부는 그래도 좀 예, 그렇죠. 공부는 뭐 다 같이 안 하니까 다 같이 안 다 같이 안 하니까 그 중에서 뭐 조금 잘하면 좀 더 보이지. 네. 근데 조금 잘하셨어. 조금 조금. 했지. 조금 보이시죠? 중고등학교 때도 부모님 속은 안 쓰겠는 것 같아요. 혹시 두 번째 되는 뭐 뽀뽀 호롱불 세대는 아니고. 근데 저도 호롱불을 보긴 봤죠. 시골에 가면 박 원장님 시골 출신이라서. 시골에 가면 밤에는 이제 호롱불 켜놓고 뭐 저희 큰어머니가 옆에서 뭐 이렇게 빨래 개고 하시는 거는 많이 봤죠. 근데 그거 켜놓고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바로 이렇게 뭐 눈을 이렇게 뭔가를 보고 식별하고 이런 시력을 가지지는 않는 그렇죠.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눈은 못 맞추거든요. 한 돌 될 때 정도 되면은 돌 정도 지나면 되면 눈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어릴 때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깐난하게 누워 있으면 위에 모빌 같은 거 다는 이유가 이제 자꾸 움직이는 거 이런 걸 해야 시력 발달이 돼서 모빌을 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력이 좀 이렇게 완성이 되는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저희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한 만 7, 8세 정도 되면은 거의 성인 시력의 베스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 만 7, 8세 되기 전에는 뭐 시력이 나쁘다든지 그다음에 약시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빨리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효과를 보는 게 시력이 완성되기 전 만 7, 8세 정도. 사실 그 나이 때 시력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숫자도 모르고 뭐 이러면은 그 병원에 오면은 시력 체크가 더 어려워요. 애기들은 병원에 오면 더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행동적으로 이걸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눈을 못 마주친다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잘
찡그려 보고, 맞아요. 뭐 찡그려 보고. 그렇게 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아. 뭐 TV나 이런 걸 볼 때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뭐 고개를 옆으로 숙이다든지 본다든지 이렇게 뭐 이러면 그런 조금 이상한 나거든. 행동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관찰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시력이 나빠지면 집중력하고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집중력하면 또 학업 성적도 이제 연관이 돼요. 그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아들이 또 눈이 더 나빠지고. 근데 애기들 보면 네. 예, 눈이 나쁜데 학교에서 집에서 이야기 안 하고 안 보이는 대로 공부하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안경 안 끼고 그래서- 안경 못 끼는 애들. 눈이 나빠서 왔는데 이래 검사 보면 너 이래 나쁜데 왜 아직 안경 안 끼니 하면 그냥 그렇게 그냥 공부하는데 여기 칠판 보이니까 하면 칠판은 안 보인대요. 그러면 당연히 학업 성적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 뭐 칠판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친구지. 친구랑 네, 말고 딴데 관심이 그래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친구지. 뭐 그래도 교장은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요즘은 대부분이 뭐 시청각 교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TV로도 나오고 그런 교육이 많기 때문에 눈이 나쁜 거는 학업 성취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특 시력이 이제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조사에 보니까 뭐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면 한 50%가 시력 이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시력 이상이라고. 예, 그 뭐 근시가 있을 수도 있고 난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력이 정상 시력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 한 70% 가까이가 거의 시력 반에 이상이 뭐 나타난다고 하고 다 또 이제 이제 점점 그게 추세가 점점 더 늘고, 늘어나고 네. 있는 그런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 유전적으로도 보면은 이 극동아시아 쪽에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뭐 대만 이쪽에 좀 시력이 근시가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쪽이 교육력이 높으니까 근데 몽고나 이런 데 시력이 좋은 이유는 멀리 보고 초원을 멀리 보고 하니까 이제 근거리 작업을 잘 안 하니까 근시가 덜 생기는데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뭐 애기들 뭐 뽀로로 뭐 우리 때는 뽀로도 봤는데 계속 TV 보고 요즘 탭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눈이 안 나빠질 수가 옛날에는 그나마 뭐 한 7, 8m에 떨어진 TV를 봤는데 요즘은 뭐 전부 핸드폰 아니면 탭 이런 걸로 애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금 이렇게 뭐 개선을 해나가야 저는 보통 애기들이 눈이 나빠서 오면 이제 나이를 먼저 봅니다.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가 시력을 교정했을 때 눈에 이상이 없고 단순히 근시만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학교에서 자리를 좀 앞자리로 옮기라. 안 그러면 안경 안 끼고도 뭐 칠판을 보거나 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요즘은 힘들어요 앞자리 다 근시가 많아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 한 줄로 앉아있는 그래 뭐 걔만 옮겨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안경을 써야 되는데 또 안경을 쓰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또 근시 진행을 조금 억제할 목적으로 요즘은 드림렌즈도 많이 하죠. 드림렌즈. 예. 드림렌즈와 또 약물로 동공을 약간 크게 해서 조절하는 걸 조금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너무 어두운 환경 막 그다음에 막 아까도 말씀드렸는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근시를 자꾸 유발을 하는데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가까이 볼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눈을 쉬는 건데 보통 쉰다는 게 뭐 눈을 감고 이렇게 뭐 있는 것이 사실 쉬는 건 아니고 멀리를 보는 게 쉬는 거거든요. 가까이 보던 눈이 멀리 산을 본다든지 멀리 아파트를 본다든지 그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경치를 보는 게 눈이 쉬어주는 효과가 크기 조절 때문에 자체를 안 해도 예, 되는 원거리 타겟으로 이제 그렇게 한 10분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스탠드 조도 관련해서도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주면 좀 되고 운동하기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검색해서 아예 스탠드를 해서 어느 정도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환경은 네. 또 눈에 피로를 주고 조절을 해야 되니까
적당한 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할 때 책상만 하는 건 아니고 주변도 배경도 어느 정도 조도가 있는 게 좋죠. 왜 안구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안구 운동에서 눈을 안 나빠지게 한다. 네. 뭐 그런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긴 하던데 저희는 그거는 뭐 크게 과학적이라고 보진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왜 옛날에 어렸을 때 색창이 막 비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눈을 따뜻하게 찜질하는 거죠. 눈을 따뜻하게 찜질하는 거는 눈 피로를 줄이는 데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예. 시원하기도 다른 게 아니. 그뭐 어느 정도 건조에도 조금 낫고 네. 눈꺼풀염에도 조금 낫고 하니까. 근데 뭐 그렇게 손을 해가지고. 해가 얼마나 많이 비벼야 되게 40도 정도는 돼야 될 건데. 너무 이거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약간 이거 그 옛날 얘기인데 이게 너무 불편해. 비비면 냄새 나요. 오늘은 아이들의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눈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이 많이 꼬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아기들이 근시가 진행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근시를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들도 있고 또 근시가 있으면 안경을 쓰면 되고 어린 나이에는 또 나이가 들면 메트로안과에 오시면 다 치료가 가능하니까 꼭 저희 병원에 오시면 되겠죠? 예, 당근이죠. 나간장이 따님도 오셨잖아요. 아드님, 따님, 예, 오, 저희도 아들도 다 수술하고 했죠. 다 했습니다. 예. 아,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 닥터 박 십이었습니다.